네, 마이크로플랜의 차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마이크로플랜에서 존 카터 코벨 같은 다큐멘터리 형식도 해보고 미니 다큐로 하는 것도 좀 많이 만들어 봤는데 한 번 정도 이제 제 목소리를 이제 직접 담아서 토크쇼 형식으로 이제 해보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중요한 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 토크쇼에 이제 좀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제작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송을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그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제가 오늘 선택한 거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은 왜 저렇게 무경화가 되고 있고 왜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좀 더 이제 좀 깊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일본이 저렇게 무경화가 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돼 있느냐, 한국 상고사와 이제 연관돼서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이제 좀 만들었습니다. 그 흔히 이야기하는 독일하고 일본에 대한 비교,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제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독일하고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이제 전범 국가였는데 그 전쟁 전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을 하면서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독일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하고 이제 자기하고 철저하게 이제 분리를 시키죠. 2차 대전에 대해서 피해국들한테 철저하게 이제 사과를 하지만은 일본은 그렇지가 못해요. 똑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죠. 이 차이점이란 이제 뭔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일본의 이제 신도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좀 가볍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 사람들은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이 신도를 믿고 있어요. 이 신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 그 일본이 우경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일본은 원래 좀 종족 자체가 좀 우매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상당히 이제 비합리적이고 피상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신도를 이해해야지 일본이 왜 우경화가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일본의 신도하고 한국 상고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도와 그와 연관된 우리 한국 상고사를 이해를 해야지 현대의 일본 우경화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 왜 우리는 일본이 우경화 됐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일본 신도란 뭐냐?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신도는 현재는 그냥 단순한 어떤 미신에 불과하다. 이게 좀 너무 심한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미신에 불과하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신도라고 하는 종교하고 역사를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거는 19세기 말도 그랬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온 거죠. 일본인들은 역사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일본 역사의 형성 과정은 여러 학자들이 한반도 계열의 기마 민족에 의해서 일본 고대 왕조가 이제 수립됐다는 걸 이제 주장을 해왔죠. 이런 주장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주장들을 이제 해왔는데, 학문 외적인 방식으로 이런 주장들을 이제 탄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일본 신도라고 하는 미신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국 상고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정창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분이 한번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을 한국 상고사의 연장 일본 고대사라는 이제 책을 한번 내신 적이 있죠. 이 책 상당히 좀 좋은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상고사라고 하는 거를 한국 고대사의 연장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이제 꼭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거는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이제 통제가 이제 되어 온 거죠.
요 토크쇼에서는 이제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고 싶어요. 단순히 어떤 일본의 문제라만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상고사가 어떻게 왜곡되는가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매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왜 우매해질 수밖에 없는 종교관과 역사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고 이거와 맞물려서 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상고사를 알 수 없게 되는가. 단순히 어떤 한국과 일본이라는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종교에 예속시키려는 세력, 그러고 그거에 반해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이제 바라보려는 세력, 이런 한국과 일본이라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좀 볼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거죠.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역사 관련한 사료를 억지로 이제 짜맞추려는 세력이 하나 있고, 그러고 그거에 반해서 역사를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당연히 일본 안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존의 이제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열도를 정벌을 해서 거기에 왕조를 이제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환빠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골 때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주장을 한 게 이제 미국인인 존 카터 고벨 박사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환빠가 됐느냐. 또 예를 들어서 해방 정국 안에서 김석형이라는 학자는 자기가 이제 일본 열도 안에 있던 국가들이 한반도 분국이라는 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이 사람도 우익이 되느냐. 그런 틀로 볼 수 없는데, 이런 틀을 이제 짜놓고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다 이해 못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떤 보수나 이제 진보라는 그런 틀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진보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만 이제 진보죠. 진보라고 이제 자기들을 표방을 하면서 진보 쪽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 한국인이 고대 일본 이제 정보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이제 진보 세력에 속한 사람이고 진보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너는 이런 사관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환빠니 국뽕이 이렇게 조롱을 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짠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상고사를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일본 천황제를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이 짜지면은,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은 일본은 미신적 천황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한국의 역사를 이제 이해 못하게 되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이 왜 우경화되는가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슈가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오래된 거예요. 일본이 역사와 종교를 분리해서 바라볼 기회는 무척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에도 시대 고증학자 도데이칸이라는 사람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일본 사람들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도 시대 때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본 신화에 나오는 천황의 이제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만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고, 일본의 신들이 사만에서 온 거를 이해를 해야지 일본서기나 이제 고사기 이런 책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이제 에도 시대를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도 시대에도 물론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신도를 믿었지만은 다른 쪽 사상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용납이 됐어요. 난학이라 그래가지고 서양 학문도 들어왔고, 일본 안에서도 유학을 이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퇴계 이황도 연구를 하고, 자기들이 이제 중국에서 직접 유학 관련 이제 서적들을 수입을 하던 나름대로 이제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신도학파들하고 이제 학문적인 논쟁을 좀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이제 종교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바라보려던 사람들이고, 일본 신도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우리의 종교고 일본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인데 이게 어떻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 도데이칸이 학문적으로는 승리를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이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에도 시대, 그러니까 18세기만 하더라도 일본에는 이런 두 개의 역사관이 공존을 하던 사회였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일본을 이제 최초로 접한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오는 뭐 그런 시대 배경이 되고 그런 서양인들이 좀 있겠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일본 역사서를 이제 썼던 것들을 잘 보면은, 일본의 신들은, 그 일본에 있는 신들은 한국이나 그 중앙아시아에서 온 타타르인이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온 것이 이제 확실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좀 남깁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거는 그 당시에만 해도 일본 역사를 종교와 이제 분리해서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도에 종속된 관점으로서 역사를 보는 것도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신도와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역사를 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천황 중심제 역사관으로 옮겨가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